코로나19 사태가 벌써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크고 작은 위기를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의 자발적인 노력과 의료진의 현실을 통해 극복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피로감, 우울감 그리고 의료진의 신체, 정신적 소진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협회에 방문하신 것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위로와 응원의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월 말 국내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대정부 공고를 통해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위험지역, 당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포함하는 여러 행정적 준비를 당부했고 잘 아시듯 이후로도 수차례에 걸쳐 여러 번 선제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입국 제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전담과 비전담 의료기관을 이원화하여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비코로나19 환자의 진료권 확보를 도모할 것과 병상 확보를 포함한 중장기 전략의 수립,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정보 공개를 통한 의학연구와 의료진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또 백신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듯 이러한 의료계의 제안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여름에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체백급여 시범사업, 원격의료 강행 등 정부가 코로나19 와중에 기습적으로 의료계와 상의 없이 여러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결국 파업투쟁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정부와 합의를 했지만 여당은 보복성 법안을 쏟아내고 정부는 여전히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태를 반복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모두가 예견했던 3차 유행이 벌어진 것입니다. 겨울철이 오면 환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했던 일인데도 정부는 허둥거렸습니다.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을 기다리다 환자가 사망하고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과 만성질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해서 한 병원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백신이 개발되고 외국에서 접종이 시작되면서 여러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백신인데다가 짧은 시간 내에 상용화되기 때문에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면역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야말로 현대 과학과 의학의 정수이고 이 사태를 종결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임은 분명합니다. 의학은 과학이고 의사는 과학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으로 개발되고 검증되고 있는 백신의 접종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사고,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의 최대치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또한 우리의 단호한 주장입니다. 어제 우리 협회가 질병청 등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권고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아직 우려가 있는 백신을 단기간에 전 국민에게 접종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그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충분히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의료진과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의료계의 목소리가 실현되는 것이 의료인들에게도 그 어떤 위로 말이나 보상보다도 큰 응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 정부의 지나친 안이한 생각으로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발표한 것을 볼 것 같으면은 K-방역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가지고서 마치 K-방역이 전 세계 코로나 극복의 모형이나 될 것처럼 선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대처하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제대로 대처를 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것 같으면은 너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예를 보고 어쩌면은 그래도 이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의료기관들의 예측이나 평가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상당히 못 미치고 마치 이 코로나 사태의 극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 크게 기울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사실은 경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고 특히 이 자영업자라든가 중소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생존과 생계에 위협을 당할 정도로 아주 좀 험악한 지금 사회적인 현상을 갖다가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저희 12월 달서부터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백신을 확보를 해가지고서 자국의 그 코로나 방어 대책을 갖다가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백신이라는 말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백신이 언제부터 어떻게 어떠한 백신을 갖다가 국민에게 접종시킬 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이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로 1월 말서부터 백신을 갖다가 접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떠한 종류의 백신을 갖다 접종한다고 한 것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께 이제 대통령께서 이 백신에 관련해 가지고서 모든 것을 갖다가 질병관리본부장한테 위임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질병관리본부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늘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요인은 좀 전부 빼버리고 좀 과학적으로 의료계의 소위 전문적인 조언을 갖다가 참고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미국의 사태를 놓고 보더라도 이 사실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전장을 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지금 사망자 숫자가 2차 대전에 사망한 숫자보다도 더 많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일 가는 힘을 가지고 있고 군사적으로 아주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조그만 근과 싸우는데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가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모든 언사를 사용을 하고 전문가들의 말에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늘 자기의 낙선을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우리 의사협회가 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로다가 정부에게 조언을 갖다가 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 가장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참 세계 참 제일 가는 나라라고 하는 미국과 비교를 해봐도 의료비의 1년간 지출 현상을 볼 것 같으면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볼 것 같으면 아주 의료 세대 자체가 정상적으로 짜여지지 않다는 걸 갖다가 입증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저희 참 의사님들과 이 다른 의료 종사자들이 참 희생적으로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가급적이면은 우리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의사협회와 잘 협조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떠한 정책이 의료 부분에 있어서 수행이 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깊이 우리 정책적으로 논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겪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소위 보건안보부를 만들어 보자 이런 제의까지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지금 이 기후변화 등등 관련해 가지고서 어떠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돌출적으로 발생을 해 가지고서 이 국민 건강뿐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전적인
예비를 갖다가 충분히 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대처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 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싸우다가 소위 사망을 하신 하영구 이 원장에 관해서도 그 의사의 사망으로다가 좀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해주는지 이것이 아직도 해결이 나지 않고 있는데 복지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이제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막 의사협회의 참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서 지난번 저희 의사 시험을 못 봤던 내년도 저희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시험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노력을 해주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 야당으로서 하여튼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서 참 이 국민의 건강에도 기여를 하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좀 보다 더 호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저희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는 약속을 갖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이종배 정책의장님, 그 외 많은 의원님 여러분, 의사협회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특히 국가고시 얘기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이 과학적 검증, 과학적 근거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사협회에서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K-방역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성과는 매우 좋고 그 점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국민과 의료계와 또 많은 정부 당국의 이 협조와 신뢰와 연대 등의 중요한 부분 사실입니다. 그러나 12월, 1월에 지난 이 두 달간의 3차 대유행은 전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꼭 의료계 입장에서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유하고 싶습니다. 확진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만 보더라도요. 확진자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7만 1,000명인데 그중에 12월에서 1월까지 아직 1월 반밖에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7만 1,000명 중에서 3만 7천 명이 이 한 달 반 사이에 다 발생했습니다. 51.9%가 이번 3차 대유행으로 인한 확진자고요. 사망자는 더 심각합니다. 사망자 1,217명 중에서 지난 1월하고 지금 45일간 사망자 숫자가 691명, 56.7%입니다. 이번 1월 달에 사망자 숫자만 하더라도요. 현재 317명인데 12월 달에 347명에 벌써 근접했습니다. 분명히 12월보다도 사망자 숫자는 훨씬 더 증가할 것입니다. 3차 대유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3차 대유행이 정체 상태에 이르렀고 이것 또한 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성과가 좋고 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또 자화자찬 모드로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는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그럴 얘기할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3차 대유행도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만 4차, 5차 앞으로 종식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정치적인 이득과 또 다른 정치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언론은 같이 논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자화자찬 모드로 가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사망자 숫자는 여전히 1월 달은 12월보다 증가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과 의료계와 어떤 희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인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현실을 좀 말씀드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 도와줄 수 있고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오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를 시작을 해서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모두 사회 홍보이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제 날짜로 백신 접종과 관련된 대정부 건의를 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은 말씀 그대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속하게 빨리 대규모로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접종 계획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접종 계획이라 하면 우리 비대위원장님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언제까지 몇 명을 어떤 절차로 어떻게 백신 접종하고 이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한 거버넌스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누가 참여할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더더욱 중차대한 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공익대표와 민간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데 정부 위원들 몇 사람 주도해서 이런 부분을 또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독감 백신처럼 독감 백신 접종위원회, 독감 예방 피해 보상위원회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소통과 투명한 행정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런 투명한 소통과 열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국민들이 백신에 대해서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맞는 걸 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과 관련된 접종 계획과 관련된 이 위원회 거버넌스 지금은 뭐 범정부 백신 접종 추진단이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지금 법에 지금 규정된 백신 접종과 관련된 공식적인 위원회는 국가예방접종위원회입니다. 이미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위원회와 국가예방보상 백신 피해 보상심의위원회 또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범정부 추진단에 공익대표와 민간의료계 전문가 대표가 공식적으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그 부분은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 여러 가지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이 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꼭 그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이 그 전 이후에 피해 보상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것을 이참에 말씀드립니다. 근데 적어도 3천만 명, 4천만 명 예상의 그 국민들에게 이 어떤 제한된 시간 내에 놔야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떠한 형식으로 어떻게 가능하게 하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안전하게 단 하나의 부작용이나 사고도 안 나타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나타나 있는 프로토콜을 잘 준용을 해야지 마치 이것이 큰일이 난 것처럼 마구 밀어붙이다가는 정말 혼란이 오고 혼돈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예를 들어보면 독감 백신은 질병청에서 정하기를 의사 한 명이 하루에 100명까지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이나 아니면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그런 원칙을 잘 준용을 해서 가야지 이것이 뭐 어떻게 됐다고 해서 뭐 마구 이렇게 논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문적인 의사 의견을 잘 들어야 되고 또 하나 구입은 한다고 하지만은 구입은 예산을 아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셔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종에 대한 또 예산은 지금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지금 쓰려고 그렇게 되면은 이 보험 예산이 또 엄청나게 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당부 드릴 것은 여기도 내용이 있지만은 백신을 접종하는 예산까지 좀 확보를 해주셔서 건보 재정에 좀 별개의 어떤 좀 예산을 확보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국고에서 이번에 이제 백신에 대한 접종비는 지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이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거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K-방역 성공하면 좋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K-방역이라고 이제 말하기 전에 냉정하게 되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스하고 메르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 질환을 겪은 나라들하고 아닌 나라하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동남아 쪽에서 그러면 우리와 같이 그런 과거 질환을 겪었는데 경제를 그렇고 가장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실은 대만이거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 확진자 수가 842명입니다. 우리 지금 7만 명이 넘었습니다. 거의 대한민국과 100배 차이가 납니다. 과연 이런 성적표를 들고 우리가 K 방역을 말할 수 있는가? 아시는 것처럼 전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진짜 모기장 발언을 해서 온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저는 이런 근원이 이제는 보건의 의료에 대한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근데 지금 보면 보건복지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시면 꼭 보건복지부를 분리를 해서 진짜 의료에 대한 이해가 계신 분이 보건부 장관을 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당에서 이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